마법처럼 신나는 세상,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금 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개소리를 해도 즐겁게 들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V자 반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만은 당연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몇 년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수요가 전혀 줄지 않았다라는 것,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66,830달러,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장을 이끌겠다 이더리움 3,861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사이클을 아시죠? 처음으로는 비트코인이 펌핑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높은 시총의 코인들, 다음으로는 더 작은 시총들 및 잡코인들 펌핑 순으로다가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더리움이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고 그 외 알트코인들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앞으로의 상승도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펌핑하는 것을 손가락 쭉쭉 빨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 그러지 말고 비트코인 ETF라도 사서 쟁이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반면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빠져주고 있죠.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띄워야 위험자산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의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웰의 미국 하원금융위원회 출석 및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경제 침체 임박 증거가 없다. 앞으로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대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개돼지들을 후리고자 했는데요. 이거에 속는 개돼지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포장을 하고 또 해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는 파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증시가 추가적으로 42% 떡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2월 민간 고용이 14만 건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온갖 파트타임 잡들 그리고 세금을 활용해가지고 짤짤이로 만든 일자리들을 다 합쳐도 일자리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탄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및 연준 의장, 그도 그럴 수밖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금리를 내리려고 밑밥을 깔려면은 경기가 좋다라고 구라를 쳐야 됩니다. 다른 연준 총재들과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역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으며 경제가 만약에 충분히 성장하면은 수년간 금리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니죠. 금리 인하 뒤에 오게 되는 양적 완화를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경기 침체 및 큰 미국 증시에 폭락이 왔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올해는 과연 어떨 것인가? 기대 반, 걱정 반,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초능력자라고 봐도 될 정도죠. 슈퍼히어로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합니다. 미국 증시 거품은 아니지만 정점에 달했다. 이 말인즉슨 미국 증시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짐 크레이머, 역시나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올해 미국 증시 역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에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졌었던 배경에는 채굴자발 매도 폭탄이 있었다라고 크립토코언트에서는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전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지갑으로 추정이 되는 비트코인 지갑에서 1000개가 빠져나와가지고 매도가 됐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롱 포지션 청산되면서 가격이 쭉 빠졌었다라는 것이죠. 크립토코언트의 브래들리 박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장기 휴면 비트코인을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하는 것은 대규모 매도세에 서막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도 지난 2월달 29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었다라고 하고 투자자들 비트코인 100개 미만을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난 60일 동안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74,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리고 좀 더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장투자들 이틀간 4,000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입금하면서
비트코인 고점 근처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수익 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물량을 전부 다 소화시킨 매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던져진 물량을 블랙락 같은 경우는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듯이 야무지게 던져진 비트코인을 닥닥 긁어가지고 주워 담았다라는 것인데요. 블랙락의 현물 ETF로 지난 화요일 미국 기준으로 어제 순유입액이 무려 7억 9천만 달러나 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개수로 치자면 하루 만에 블랙락 ETF에 12,623개의 비트코인이 더해졌다라는 것인데요. 이 외 다른 현물 ETF들까지 합치면 13,959개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락 ETF에 더해진 물량 12,447개 같은 경우는 1일 채굴량의 14배에 달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락 같은 경우는 부자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객들이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크립토코언트의 CEO 쭈경 대표 같은 경우도 전통금융 일평균 6,800개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다가 매수하고 있다. 전례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ME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은 반감기 도래, 거시경제의 불안 요소, 국가 부채 증가 가속화 등 세 가지 요인이 주요했다. 은행 시스템과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놓고 미국 내 경제적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재개 등을 기대하고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찾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빚을 아무리 내도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터질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억만장자 마크 큐반 같은 경우도 최근 인터뷰에서 금보다 비트코인 투자를 선호한다. 하루 종일 매일 금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법정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거 빼면은 1,700만 개에서 1,800만 개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짚는 사람이 인자다. 자, 그리고 어제 또 가슴 뛰게 만드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가장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기금들의 진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최근에 주 양대 연기금인 퇴직 시스템과 공공안전요원 퇴직 시스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결의안 심의가 있었는데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죠. 미국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겁나 싫어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찍어가지고 뿌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편 동시 결의안 같은 경우는 아직 주지사 서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주지사가 또 서명을 해주면 좋겠고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언급됐었던 애리조나주의 연기금 규모 같은 경우는 41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연내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안에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더욱더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홍콩의 현물 ETF 출시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의 기관 자금들도 본격적으로다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 한편 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래량 면에서는 서방 국가들을 앞섰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량 70%가 아시아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최근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 같은 경우 비트코인 거래량이 1조 1,700억 달러 상당히 달했었는데 이 중에 아시아 투자자가 7,910억 달러, 북미 투자자는 1,130억 달러밖에는 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소액을 가지고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시아 쪽에 비트코인 거래량 하면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업비트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또 거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매집 같은 경우도 서방 국가에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강세 같은 경우는 거시 악재, 블랙스완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라고 테넥스 리서치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테넥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1주에서 2주가량 비트코인의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브라스칸 군도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움직임 구간이 형성된 것은 아니겠느냐, 한동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와리가리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단기 분석보다는 장기로 보고 있는 분석가들의 의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맥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채널을 딱 봤을 때 상단까지 30만 달러,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고점을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어서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일단 10만 달러 무조건 가는 것이고, 내년 중반 정도 해가지고 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아마도 어렵지 않게 17만에서 22만 달러 사이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리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본다. 그 다음에 2025년도부터 하락장 시작돼가지고 4만 달러의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고 다음 하락장 바닥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잘 맞추긴 했었습니다만은 2025년도까지 내다본다,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 내년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알트코인 소식들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에서 소각이 많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66,000개가 소각돼가지고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전구를 다시 한번 때려준 데에 반해가지고 이더리움은 아직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더리움 중심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 및 분석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투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운명은 여기 있는 이 남자에게 달렸다 라면서 우스갯소리로다가 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자, 비탈릭 이번에 덴쿤 업그레이드까지 무사히 마치면서 이더리움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최근 나스닥에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GTC24라는 컨퍼런스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데, 여러 회사들, 암호화폐 회사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내보냄과 동시에 관련된 코인들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넷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45% 상승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하기도 했었고, 니어 프로토콜도 오늘 강하게 쏘고 있죠. 니어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강연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는 소식이기도 하면서 니어 프로토콜도 강하게 쏘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차트 분석이 나왔었어요. 쏠 것 같다라고. 다음으로는 랜더의 창업자 역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랜더 토큰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다가는 랜더 토큰이 14달러까지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또한 있었고, 그 외에는 어제 이어가지고 특정 고래 2명이 밈코인, 개코인이죠. WIF를 추가적으로 매집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밈코인 시즌이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들게 하는 소식들. 회복도 지금 좀 빠르게 되고 있는 코인들이 많죠. 밈코인들. 개판이 연장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엄청나게 떡상을 했었다가 하락한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지켜볼만 하다라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영상에서 과거에 소개를 드렸었던 잡코인, AI 잡코인, 직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자머리 안베사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해당 직 코인과 또 다른 AI 코인이죠. PAAL이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PAL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15센트 때 한번, 12센트 때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느샌가 가격은 지금 70센트 근방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당 코인을 80만 달러 상당을 들고 있었던 지갑이 해킹을 당하면서 물량이 전부 다 한 번에 던져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아 올렸다라고 하면서 강세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네요. 얘네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안 가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AI 코인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 등의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해킹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아무 링크나 누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클릭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주 떼 가지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